안 돼. 할머니, 지우야, 너는 재벌가 손녀야. 우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런 내가 시골 슈퍼마켓 집 아들하고 결혼한다고. 할머니, 21세기예요. 지금이 조선시대예요. 아니, 하지만. 저는 태중 오빠 사랑해요. 그리고 오빠도 저를 사랑하고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충분하지 않아.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72세 박민서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거든요. 창밖으로 부산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72층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는 이 도시는 언제나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임원들이 모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들어오십니다. 비서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 박민서는 이 대한제약의 회장입니다. 72세. 자수성가한 여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죠. 앉으세요. 내가 말하자 임원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은 신약 개발 프로젝트 최종 보고회입니다. 3년간 500억을 투자한 프로젝트였어요. 보고 시작하십시오. 연구이사가 일어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들이 떴어요. 임상 결과, 효능 데이터, 시장 전망. 모두 완벽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신약은 성공입니다.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이고요. 예상 매출은 연 2천억 원입니다. 좋아요. 계속 진행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이 정도는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내 판단은 틀린 적이 없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책상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사진첩. 언제 열어봤더라. 10년, 아니 2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이 나왔어요. 25살의 나.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남자. 석환. 그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젊었네. 혼잣말이 나왔어요. 사진 속 나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석환이 어깨에 기대서요. 그 사람은 어부였어요. 가난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50년 전에요. 부모님이 반대했거든요. 어부 따위와 결혼은 안 된다고. 명문가 딸이 그럴 수 없다고 하셨죠. 나는 결국 포기했어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사진첩을 덮으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우였어요. 내 손녀. 27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응, 지우야. 무슨 일이야?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할머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말씀, 무슨 말인데? 전화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녁 같이 드셔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심각한 일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어디서 볼까?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요리할게요. 알았어. 7시에 갈게.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일까? 지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불안했어요. 그날 저녁 지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지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긴장되어 있었어요. 뭘 그렇게 많이 했어? 할머니 좋아하시는 거 다 만들었어요. 갈비찜, 잡채, 전. 고마워. 식탁에 앉았어요. 지우가 음식을 차려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지우가 계속 눈치를 보는 겁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참고 또 말하려다가 참고. 지우야, 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했어? 말해봐. 지우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할머니, 응.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결혼.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누군데? 부산대병원 인턴이에요. 이름은 강태준이고요. 29살입니다. 의사. 네. 정확히는 아직 인턴이지만 내년이면 전문의 시험 볼 거예요. 나는 숟가락을 놓았어요. 갑자기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만났어? 병원에서요. 제가 작년에 맹장 수술 받았잖아요. 그때 담당 선생님이었어요. 지우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사랑하는 사람 얘기할 때 나오는 그 빛. 나도 알아요. 50년 전에 나도 그랬으니까. 집안은. 지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집안 물어보는 게 뭐가 나빠? 태준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환자들한테도 친절하고요. 그건 나도 알아. 근데 집안은 어떻게 되냐고. 시골 출신이에요. 부모님은 작은 슈퍼마켓 하시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슈퍼마켓. 네. 경상남도 어느 시골 마을에요. 태준 오빠는 장학금으로 의대 다녔어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안 돼. 내 입에서 단호한 말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지우야, 너는 재벌가 손녀야. 우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런 내가 시골 슈퍼마켓 집 아들하고 결혼한다고. 할머니, 21세기예요. 지금이 조선시대예요. 아니, 하지만. 저는 태준 오빠 사랑해요. 그리고 오빠도 저를 사랑하고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충분하지 않아. 내 목소리가 커졌어요. 사랑만 가지고는 안 돼.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야. 문화가 맞아야 하고 수준이 비슷해야 하고. 수준이요? 지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할머니는 사람을 수준으로 나누시나요?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우가 일어섰습니다. 실망이에요. 할머니가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지우야, 앉아. 할머니 말 들어봐. 싫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지우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계속 생각했어요. 강태준, 시골 출신, 슈퍼마켓, 장학금. 안 돼. 절대 안 돼. 하지만 지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실망한 표정, 차가워진 목소리, 가슴이 아팠어요.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어요. 비서 영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되셨어요? 나는 대답 없이 소파에 앉았어요. 영희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영희야. 네, 회장님. 강태준이라는 사람 알아봐. 부산대병원 인턴이야. 네? 모든 거 다 조사해. 집안 배경, 학력, 경력,
인간관계, 전부. 알겠습니다. 영희가 나갔어요. 나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영희가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었습니다. 강태준, 29세. 부산대 의대 수석 입학. 전액 장학생. 인턴 동기들 사이에서 평판 좋음. 환자들한테 친절하다는 평가. 음주 흡연 없음. 연애 경력 깨끗함. 완벽한 서류였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영희야, 이게 전부야? 네, 회장님. 더 조사할 게 있으신가요? 나는 서류를 덮었어요. 이건 서류일 뿐이야. 진짜 모습은 모르잖아.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네? 영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설마 직접 만나보시려고요? 만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침실로 들어가 오래된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에 낡은 옷들이 있었어요. 30년 전에 입던 것들. 자선단체에 기부하려다가 그냥 둔 옷들이었죠. 꺼내서 펼쳐봤어요. 색이 바랜 남색 블라우스, 해진 검정 치마, 달아빠진 카디건. 완벽해. 영희가 황급히 들어왔어요. 회장님, 설마 그 옷을. 나는 옷을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변장할 거야. 가난한 할머니로.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나는 멀쩡해. 오히려 처음으로 정신이 또렷해졌어. 거울을 보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머리는 회색 가발을 쓰고 화장은 안 하고 허리를 구부리고 목소리는 떨리게 하고.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려도 소용없겠죠? 당연하지. 나는 웃었어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변장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머리부터. 항상 염색하던 머리를 회색 가발로 덮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옷. 낡은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었어요. 5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고 명품 가방 대신 낡은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 평소에는 고급 화장품을 쓰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약국에서 산 싸구려 로션만 살짝 바르고. 거울을 봤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72세 가난한 할머니. 그 누구도 나를 박민서 회장이라고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오늘 강태준 당직 서는 날이야. 미리 알아봤어. 회장님, 걱정 마. 잘하고 올게. 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평소엔 기사가 운전하는 벤츠를 타지만 오늘은 일반 택시였습니다. 부산대병원 가주세요. 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흘끗 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긴장됐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72살 먹은 사람이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지우의 행복이 걸린 일이니까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심호흡을 한 번, 두 번 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병원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아픈 사람들, 보호자들, 바쁘게 오가는 간호사들. 접수대로 갔어요. 젊은 간호사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어디 불편하세요? 손목이 아파서요.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의료보험 있으세요? 기초수급자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간호사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한참 걸릴 거예요. 대기실로 갔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내 옆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그 사람한테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사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금방 모셔드릴게요. 그 사람은 5분도 안 돼서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나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딱딱한 의자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느끼는 거겠죠. 김순자. 1시간 반 만에 내 이름이 불렸어요. 아, 내가 김순자였지. 가명이에요. 일어나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을 봤어요. 강태준.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얼굴이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눈에 띈 건 눈빛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준 인턴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90도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앉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손목이 아파요. 태준이 내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요. 다칠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일주일 전부터요. 많이 아프셨겠어요. 왜 진작 안 오셨어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비가 부담되니까요. 태준이 알아챈 것 같았어요. 걱정 마세요. 꼭 필요한 검사만 할게요. 비용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만져보더니 말했어요. 인대가 살짝 늘어난 것 같아요. 엑스레이 찍어볼게요. 검사실로 갔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다시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이 사진을 보면서 설명했어요. 다행히 골절은 없어요. 인대 손상인데 2주 정도 찜질하시면 나아질 거예요. 약은 비싼가요? 태준이 잠깐 생각하더니 서랍을 열었어요. 연고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제가 드릴게요. 약국에서 사시면 10,000원 정도 하는데 제 거예요. 괜찮아요. 선생님 건데 어떻게? 괜찮아요. 할머니 많이 힘드시죠?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72년 살면서 의사한테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태준이 웃었어요. 정말 따뜻한 미소였어요. 할머니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게 뭐라고? 나 박민서가 왜 우는 거야? 그냥 친절한 의사일 뿐인데. 하지만 알았어요. 저 사람은 진짜라는 걸. 집으로 돌아왔어요. 영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떠셨어요? 나는 대답 없이 소파에 앉았어요. 괜찮은 사람이야. 네. 강태준. 좋은 사람이더라. 그럼 결혼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몰라. 한 번 더 봐야겠어. 이틀 뒤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이번엔 어지럽다는 핑계였습니다. 사실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강태준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어요.
구급차가 연달아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입니다. 5명 실려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다녔어요. 의사들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나는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응급 환자들이 우선이니까요. 들것에 실려온 사람들이 보였어요. 피투성이었습니다. 비명소리, 울음소리, 의료진들의 외치는 소리가 뒤섞였어요. 그때였어요. 내 옆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이 아파. 제가 간호사 불러드릴게요. 나는 급하게 일어났어요. 간호사를 불렀지만 모두 교통사고 환자들한테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기요, 여기 환자분이 가슴 통증 호소하세요. 지금 바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할아버지는 점점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때 강태준이 지나갔어요. 선생님, 내가 소리쳤어요. 태준이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네요. 무슨? 이분이요, 가슴이 아프시대요. 태준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할아버지를 살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가 아프세요? 가슴, 숨이. 태준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거 심근경색 같은데. 그때 과장이 소리쳤어요. 강 인턴, 거기서 뭐해? VIP 환자 먼저 봐. VIP 환자요? 응급실 제일 안쪽에 한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교통사고 환자였는데 옷차림이 고급이었습니다. 비서로 보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저 환자 먼저 봐. 대기업 회장이야. 과장이 다시 소리쳤어요. 태준이 망설였습니다. 할아버지를 보고 VIP 환자를 봤어요. 잠깐이었어요. 그 망설임. 그리고 태준은 결정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분이 더 위급합니다. 뭐? 과장이 화가 난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VIP 먼저 보라고 했잖아. 하지만 이분은 심근경색입니다. 지금 당장 시술 안 하면 위험해요. 강태준, 내가 지금. 죄송합니다. 하지만 생명이 먼저입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간호사들을 불렀습니다. 심전도 준비하세요. 심장내과 선생님 호출하고요. 간호사들이 움직였어요. 할아버지는 급하게 시술실로 옮겨졌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과장은 VIP 환자한테 갔습니다.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10분 뒤 경미한 타박상이네요. 골절도 없고요. 과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VIP 환자는 별일 없었던 겁니다. 반면 할아버지는 정말 심근경색이었어요. 30분 뒤 태준이 나왔어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직도 계셨어요? 그분은 괜찮으세요? 다행히 살았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예요. 태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잘하셨어요, 선생님.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때 과장이 다가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강 인턴, 내 방으로 와. 태준이 따라갔어요. 나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과장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내 지시를 무시했어. 환자가 위급했습니다. VIP 환자를 먼저 보라고 했잖아. 하지만 의학적으로 심근경색 환자가 더 위급했습니다.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과장이 소리쳤어요. 인턴 평가에 이번 일 기록하겠어. 상급자 지시 불복 중. 태준이 침묵했어요. 알았어. 다음부턴 내 말대로 해. 안 그러면 전문에 못 돼.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복도 구석에 서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했어요. 저런 과장 때문에 저런 좋은 의사가 피해를 보다니. 하지만 동시에 감동했습니다. 태주는 자기 미래를 걸고 생명을 선택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어떠셨어요? 나는 한참 있다가 대답했어요. 훌륭한 사람이야. 영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하지만 한 번만 더 볼 거야. 마지막으로. 며칠 뒤 지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태준 오빠가 병원에서 문제 생겼대요. 뭐, 인턴 평가에서 불이익 받을 수도 있대요.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할머니한테 반항해서.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지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 저 어떡해요? 괜찮아. 할머니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강태준을 시험해 보겠다고. 사흘 뒤 병원을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혈압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핑계였습니다. 사실은 그날이 의료진 회의가 있는 날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접수를 했어요. 간호사가 나를 보더니 또 그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시죠? 또 오셨네요. 네. 혈압약이 떨어져서요. 진료 예약 없이 오시면 한참 기다리셔야 해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대기실에 앉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회의는 3시에 시작한다고 들었어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병원 분위기를 살폈어요. 간호사들이 VIP 환자들한테는 극진히 대하는 모습, 일반 환자들한테는 무성의한 모습. 모두 보였습니다. 3시가 되었어요. 의료진들이 회의실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태준도 보였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나는 슬쩍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실 근처 복도로 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그럼 신현주 응급실 사건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과장의 목소리였어요. 교통사고 환자 5명이 동시에 들어왔던 날이죠. 그날 강태준 인턴의 판단 미스가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강 인턴이 VIP 환자 확인을 제대로 안 해서 경미한 환자를 먼저 봤어야 했는데 다른 환자를 봤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명백한 거짓말.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강 인턴, 내 생각은 어때?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 침묵. VIP 환자를 먼저 확인했어야 했어. 근데 내가 순서를 틀렸지? 더 긴 침묵. 나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태준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인턴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 과장이 다그쳤어요.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응? 제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뭐? 과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심근경색 환자가 더 위급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당연한 판단이었어요. 내가 지금 내 말을 반박하는 거야? 반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태준, 과장이 책상을 쳤어요. 내가 감히 상급자한테 대들어? 인턴 주제에? 저는 인턴이지만 의사입니다. 거짓말은 못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다른 인턴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태준아, 그냥 사과해. 평가 망가져. 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근데 난 못하겠어. 내가 지금 내 미래를 망치는 거야. 전문의 시험 기회도 날아갈 수 있어. 그래도 환자한테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낫죠. 과장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내 맘대로 해. 대신 이번 평가에 전부 기록하겠어. 상급자 지시 불복종, 팀워크 부족, 판단력 미흡. 네. 태준이 대답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고개는 꿋꿋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의료진들이 나왔습니다. 나는 급하게 화장실로 피했어요. 태준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젊은이가 왜 저런 고생을 해야 하나요? 옳은 일을 했는데 왜 벌을 받아야 하죠? 화장실에서 한참을 있다가 나왔어요. 태준이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다가갔어요. 선생님.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었습니다. 아, 할머니. 또 오셨네요. 혈압약. 받으러 왔는데.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얼굴에 쓰여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힘든 일 있으세요? 태준이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제가? 실수를 했나 봐요. 아니, 실수는 아닌데.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일인데요? 환자를 살렸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대요. 순서가 틀렸대요. 순서요? 네. 더 중요한 사람을 먼저 봤어야 했대요. 가난한 사람 말고?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준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의사는 생명을 봐야지 지갑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참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손해요? 네. 의사 생활하면서요. 태준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할머니, 제가 의사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요?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예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미안해요. 그냥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고마워서요. 태준이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당연한 일 한 건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선생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준이 손수건을 건넸어요. 할머니 우지 마세요. 제가 괜찮아요. 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선생님, 꼭 좋은 의사 되세요. 약속해요. 노력할게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나는 고민했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강태준은 좋은 사람이에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불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진심일까? 정말 지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극한의 상황을 만들어서 태준의 진심을 시험해 보기로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태준의 야간 당직 날이었습니다. 밤 11시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은 낮보다 한산했습니다. 태준이 당직실에 있는 게 보였어요. 피곤한 표정으로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계단으로 갔어요. 3층 계단. 사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아, 소리를 질렀어요. 크게는 아니고 적당히요. 발목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사실 괜찮았습니다.
전혀 안 아팠어요. 하지만 연기를 했죠. 간호사가 지나가다가 나를 발견했어요.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넘어졌어요. 발목이 아파요. 지금 당직 의사 불러드릴게요. 10분 뒤 태준이 달려왔어요. 숨을 헐떡이며요. 할머니, 또 오셨네요. 어디 다치셨어요? 발목을 삐었나 봐요. 태준이 내 발목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여기요? 아프세요? 네. 사실 전혀 안 아팠어요. 하지만 계속 연기했습니다. 응급실로 가시죠. 검사해봐야겠어요. 태준이 내 팔을 부축했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40분. 태준의 당직 시간은 자정까지였어요. 20분 남았습니다. 검사를 했어요. 엑스레이도 찍고 촉진도 하고요. 다행히 골절은 없어요. 근데 인대가 조금 부었네요. 찜질하시고 약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다른 의사가 들어왔어요. 다음 당직 의사였습니다. 강 선생 교대 시간인데. 아, 네. 근데 이 환자분 제가 마저 볼게요. 왜 내가 볼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봤으니까 끝까지 볼게요. 다음 당직 의사가 어깨를 으쓱하고 나갔어요. 나는 태준을 쳐다봤어요. 선생님, 퇴근 시간 지났잖아요. 괜찮아요. 할머니 치료 끝내고 갈게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태준이 약을 처방하고 발목에 붕대를 감아줬어요. 정성스럽게요. 이제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천천히 가세요. 조심하시고요. 일어서려는데 태준이 팔을 붙잡아줬어요. 제가 택시 타실 때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모셔다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택시 정류장까지 걸었어요. 태준이 계속 내 팔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택시를 기다리면서 나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태준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 할머니 생각나서요. 할머니요? 네.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의대생이라고 바빠서 자주 못 뵀어요. 지금도 후회돼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지막에 할머니가 많이 아프셨는데 전 시험 공부한다고 병원도 못 갔어요. 그게 평생 후회예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할머니들한테라도 잘해드리고 싶어요. 속죄하는 마음으로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후회. 그게 제일 아프지요. 할머니도 그런 일 있으세요? 있지. 아주 오래전에 무슨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했어요. 용기가 없어서. 태준이 나를 쳐다봤어요. 지금도 후회하세요? 매일 후회해. 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되셨어요? 죽었어. 아주 오래전에. 침묵이 흘렀어요. 택시가 왔습니다. 나는 타려고 했어요. 그때 태준이 말했어요. 할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할머니 발목. 사실 그렇게 안 아프실 텐데요. 나는 놀라서 태준을 쳐다봤어요. 어떻게? 의사니까요. 엑스레이 보면 알아요. 그럼. 태준이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외로우셔서 오신 거죠?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외로웠어. 저도 외로워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 할머니가 저를 반대하세요.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가난하다고 배경이 없다고. 근데 저는 그냥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하고 싶을 뿐인데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분을 정말 사랑해요.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할머니가 절 안 받아주세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태준의 손을 잡았어요. 그 할머니는 바보예요. 네? 당신 같은 사람을 못 알아본 거니까. 할머니, 당신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일주일 뒤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강태준을 시험하느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어요. 지우와 태준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해운대 최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을 예약했어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곳이요. 저녁 7시 준비를 시작했어요. 옷장에서 가장 좋은 정장을 꺼냈습니다. 진회색 샤넬 수트. 30년 된 옷이지만 여전히 우아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화장도 했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요. 거울을 봤어요. 박민서 회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아니라요. 출발할 시간이었어요.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프라이빗 룸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50년 전 석환이와 걷던 그 바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됐어요. 문이 열렸어요.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태준이 있었어요. 태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분명 제일 좋은 옷을 입은 것 같았는데 옷이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어요. 할머니, 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빠, 우리 할머니세요. 태준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강태준입니다.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내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반갑습니다, 강태준 선생님. 잠깐, 뭐라고요?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오빠, 우리 할머니 아세요? 태준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입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님이 지우 할머니세요? 네. 그럼 김순자 할머니는 저였어요.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태준이 의자를 잡고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할머니, 지우가 소리쳤어요. 할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앉아라, 지우야. 설명할게. 지우와 태준이 자리에 앉았어요. 둘 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합니다. 두 사람한테 다. 할머니, 특히 태준 선생님한테는 정말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시험한 것? 시험이요? 네. 당신이 정말 우리 지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태준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래서 김순자 할머니로 변장하신 거예요? 네. 3번 병원에 갔었어요. 첫 번째는 손목 통증, 두 번째는 어지러움증, 세 번째는 발목 부상. 지우가 입을 막았어요. 할머니,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었어. 하지만 진심은 진짜였어. 무슨 소리예요? 나는 태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을 시험했지만 당신한테서 본 것은 전부 진짜였어요. 가난한 할머니한테도 똑같이 친절했던 것, VIP 환자보다 생명을 먼저 본 것, 퇴근 시간 지나도 환자를 끝까지 돌본 것. 전부 진짜였어요. 태준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당신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자든 약자든 모두한테 똑같았어요.
회장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태준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지우가 소리쳤어요. 태준도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당신을 의심했던 것, 시험했던 것,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에요. 할머니, 지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틀렸습니다. 평생 배경과 집안만 보고 살았어요. 학벌, 재산, 가문. 그것만 중요한 줄 알았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50년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은 석환. 어부였죠. 사진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난 그를 포기했어요. 부모님이 반대했고 난 용기가 없었으니까. 가난하다고 어부 따위와는 안 된다고. 할머니,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뒤로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매일 밤 석환이 생각했어요. 그 따뜻한 미소, 그 착한 마음. 모두 잃어버렸죠. 내 손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우한테만큼은 똑같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우의 사랑은 지켜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태준이 내 손을 잡았어요. 회장님 일어나세요. 아니야. 아직 할 말이 남았어. 나는 태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명문가는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진짜 귀한 사람은 학벌이 아니라 인품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회장님, 당신은 가난하지만 부자보다 귀했어요. 학벌은 없지만 어느 박사보다 현명했어요. 배경은 없지만 누구보다 품격 있었어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발 우리 지우를 부탁합니다. 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잘 돌봐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내 사위가 되어주세요. 그 순간 모두가 울고 있었어요. 태준이 일어나 나를 부축했어요. 회장님 아니. 할머님, 태준이 나를 안았어요. 꽉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우가 달려와 우리를 안았어요. 세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행복한 웃음이요. 태준이 말했어요. 할머님, 솔직히 김순자 할머니일 때가 더 편했어요. 왜? 지금은 너무 떨려요. 재벌가 회장님 앞에 있으니까. 나는 웃었어요. 김순자도 나야. 박민서도 나고. 똑같아. 지우가 내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너희 둘을 사랑한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어요. 태준의 어린 시절, 지우와 만난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모든 게 행복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해운대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어요. 아침 햇살이 수면 위에서 반짝이는 걸 보면서 나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긴장으로 잠도 못 잤을 텐데 지금은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오늘은 지우의 결혼식이에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벅찬 날이 또 있었을까요? 드레스룸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매만지는데 비서 영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하객들도 속속 도착하고 계세요.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나는 대답 대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오래된 사진첩이 거기 있었어요.
50년 전 석환이와 함께 찍은 흑백 사진. 색이 바래서 얼굴도 희미해졌지만 그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는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영희야, 내가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 아니야. 괜찮아. 지우는 용기를 냈잖아. 그걸로 됐어. 나는 사진첩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거울 속에 내가 보였어요. 72세.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로 변장했던 그 며칠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출발하시죠. 영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해운대 해변의 야외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횟집 앞. 50년 전에 석환이가 일하던 곳이에요. 지금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바뀌었지만 나는 알아봤습니다. 저 모래사장에서 우리가 걸었던 것도, 저 방파제에서 석환이가 내게 프러포즈했던 것도 모두 기억났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차가 식장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짠한 바람, 파도 소리, 모든 게 그때 그대로였어요. 회장님, 이쪽입니다. 웨딩 플래너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저 앞에 세팅된 하얀 의자들, 장식된 꽃들, 그리고 저 멀리 바다를 배경으로 선 재단. 아름다웠습니다. 하객들이 속속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내 회사 임원들, 지우의 친구들, 그리고 저기 소박한 옷을 입은 중년 부부가 보였습니다. 태준이 부모님이에요. 나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준이 어머니가 나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 일어섰어요. 회장님.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 앉은 태준이 아버지도 황급히 일어났죠. 아니에요. 앉으세요. 내가 말했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태준이 어머니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손에 쥔 손수건을 꽉 쥐고 계셨어요. 나는 그분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 어른, 오늘부터 우리 가족이잖아요. 편하게 계세요. 회장님. 태준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50년 전 석환이의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들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내 부모님 앞에서. 하지만 내 부모는 그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좋은 아들 키워주셔서. 나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때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행진곡. 하객들이 모두 일어섰어요. 나도 자리로 가야 했습니다. 지우를 데리러. 신부 대기실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우가 거기 서 있었어요. 머리에 쓴 베일, 손에 든 부케, 그리고 그 눈부신 미소. 내 손녀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요? 할머니, 지우가 나를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결혼해요. 꿈 같아요. 그래.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나는 지우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예뻐. 정말 예뻐. 할머니도 아름다우세요. 지우가 웃었어요. 하지만 곧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할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태준 오빠가 그날 이야기해줬어요.
할머니가 김순자 할머니로 변장하셔서 병원에 오셨던 것. 나는 움찔했습니다. 지우야. 아니에요. 화난 거 아니에요. 지우가 내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고마워요. 할머니가 그렇게까지 해주신 거. 제 행복을 위해서 할머니가 자존심도 다 내려놓으신 거잖아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할머니가 초라한 옷 입고 가난한 할머니 흉내 내시면서까지 태준 오빠를 지켜보신 거. 얼마나 힘드셨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아니야. 안 힘들었어. 오히려 그 며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정말요? 정말이야. 나는 지우의 베일을 정성스럽게 내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진짜 귀한 게 뭔지, 진짜 명문가가 뭔지. 피와 학벌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할머니, 지우가 내 품에 안겼어요. 나는 그 작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행복해라. 태준이는 좋은 사람이야. 할머니가 보증해. 알아요. 할머니가 인정하신 사람인데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웨딩 플래너가 노크를 했을 때서야 떨어졌습니다. 신부님, 시간입니다. 나는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버진로드가 시작되는 곳에 섰어요. 하객들이 모두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끝에는 태준이가 서 있었어요. 새까만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의젓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지우가 물었어요. 응. 넌? 네. 근데 할머니, 응. 떨려요. 나도 떨려.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음악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결혼 행진곡. 나는 지우의 손을 팔에 끼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하객들의 얼굴이 하나씩 지나갔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들, 축하한다는 표정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다른 장면이 떠올랐어요. 50년 전 이 해변. 석환이가 내 손을 잡고 걸었던 그 순간. 우리도 결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했죠. 가난하다고. 어부 따위와는 안 된다고. 나는 도망쳤어요. 용기가 없었습니다. 석환이는 울었어요. 제발 같이 떠나자고, 다 버리고 우리끼리 살자고 애원했죠.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석환이는 그 뒤로 사라졌어요. 10년 뒤에 들었습니다. 바다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그 소식을 듣고 나는 며칠을 울었어요. 혼자 이 해변에 와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용기를 냈어야 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내가 강해지기로 결심한 게. 다시는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겠다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 게. 그렇게 나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자수성가해서 대기업 회장이 됐죠. 모두가 나를 존경했어요. 강철 같은 여자, 부산의 여제 박민서 회장.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석환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 그 다정한 목소리. 모두 잃어버렸어요. 내 손으로. 그래서 지우한테만큼은 똑같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우의 사랑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김순자가 된 거예요. 초라한 옷을 입고 가난한 할머니 흉내를 내면서 태준이를 시험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지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태준이는 진짜였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자든 약자든 모두에게 똑같았습니다. 생명을 먼저 봤어요. 원칙을 지켰죠.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꼭 석환이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울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후회가 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지우는 용기를 냈으니까요. 내가 못했던 걸 지우가 해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벅찼어요. 할머니, 다 왔어요. 지우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제단 앞에 와 있었어요. 태준이가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지우의 손을 천천히 풀었어요. 그리고 태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아. 네, 할머님. 태준이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 지우. 잘 부탁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꼭 행복하게 해줘. 평생. 네, 태준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약속드립니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나는 태준이 손에 지우 손을 올려줬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히는 걸 보면서 나는 웃었어요.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식이 시작됐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 서약, 반지 교환. 모든 순서가 지나갔어요. 나는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할 수 있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에 태준이가 지우 베일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입을 맞췄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환호성도 들렸습니다. 나는 박수를 치면서 울고 있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옆에 앉은 영희가 손수건을 건네줬지만 나는 그냥 흐르는 대로 뒀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모두 해변으로 나왔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지우와 태준이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었어요. 나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영희가 옆에 왔어요. 회장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응. 잘했지. 이제 후회 없으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없어. 이제는 정말 없어. 저 앞에서 지우와 태준이 웃고 있었어요.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석환이와 함께 찍은 그 사진. 마지막으로 한 번 봤습니다. 석환아, 이제 괜찮아. 내가 틀렸던 걸 바로잡았어. 지우는 행복해. 내가 못했던 걸 지우가 해냈어. 사진에 키스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바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어요. 나는 사진을 바다에 띄웠습니다. 사진이 파도를 타고 멀어졌어요. 점점 더 멀어져서 결국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과거를 놓아준 거예요. 할머니, 뒤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지우와 태준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왜 혼자 계세요? 같이 가요. 지우가 내 한쪽 팔을 잡았어요. 태준이가 다른 쪽 팔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해변을 걸었어요. 석양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따뜻했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지우가 물었어요. 응. 정말 행복해.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실 거예요. 태준이가 말했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진짜 행복.
1년 뒤 봄이었어요. 벚꽃이 만개한 날이었습니다. 나는 회사 사무실에 있었어요. 임원회의 중이었습니다. 회장님, 신규 채용 방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올해부터는 학벌이 아니라 인성과 능력으로 신입사원을 뽑겠습니다.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가치관과 태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좋아요. 그렇게 진행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부산대병원에 장학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태준 선생님 같은 학생들을 위해서요. 임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푸른 바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우였어요. 할머니, 지금 시간 되세요? 응. 무슨 일이야? 할머니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금 댁으로 갈게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30분 뒤 지우가 도착했습니다. 태준이도 함께 왔어요.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뭔데 그렇게 좋아? 지우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순간 나는 숨이 멎었어요. 이거. 할머니, 축하해주세요. 저희 아기 생겼어요. 나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 작은 점이 보였어요. 아주 작은 점. 하지만 그게 생명이었습니다. 증손주. 눈물이 났어요. 이번에도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우세요? 지우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행복해서 그래. 정말 행복해서. 우리는 셋이 안고 울었어요. 그날 저녁 혼자 해변을 걸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석환아, 봤어? 나 증조할머니 됐어. 우리 지우가 엄마 돼. 그리고 그 아이 아빠는 너처럼 착한 사람이야.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용기를 못 냈지만 지우는 용기를 냈어. 그걸로 됐어. 이제는 정말 괜찮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어. 진짜 명문가는 학벌이 아니라 인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어. 이제야 알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밤이었어요. 꿈에서 석환이를 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잘했어, 민서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웃었어요. 잘했죠, 석환아. 이제 정말 잘했어요.